자, 이것은 포괄일치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모 쳐볼게요. 자, 여러 사람이네요. 따로이네요. 각각이네요. 그랬을 때는 독립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별로 각각 죄가 됩니다. 2번도 수개 거래처죠. 일시도 다르죠. 범위도 다르죠. 그랬을 때 포괄일치가 안 되고 경합범위 됩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사회적 법이기 때문에 관련된 법률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될 것이고 현금 인출한 것은 절도가 되죠. 그렇죠? 그렇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카드를 훔쳤잖아요. 그 훔친 카드를 가지고 인출기에 와서 돈을 인출하는 것은 은행의 의사에 반해서 타인 소유 타인 점유를 자기 소유로 옮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절도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건 절도예요. 절도. 나중에 사기죄 할 때 배워요. 그래서 앞에는 사회적 법익, 뒤에는 개인적 법익이니까 경합범 처리가 됩니다. 포괄일치가 안 돼요. 이 판례는 중요하게 다룹니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다음. 아파트 각 세대를 분양받은 각각의 피해자라는 겁니다. 피해법이 다르죠. 그래서 피해자별로 수개의 업무상 배임죄가 됩니다. 자, 바코드 라벨 나와 있네요. 쭉 읽어보시고. 자, 바코드 라벨에 부착된 재고품을 1000명 이상의 고객들에게 1인당 20만원씩 판매하였다고 했을 때 고객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각각 다르죠. 피해자별로 마지막에 사기죄 하나씩 됩니다. 6번입니다. 자, 신용장 개설 방법에 의한 사기죄. 제목은 똑같은데 그 행위태양이 좀 달라요. 6번의 첫 번째 줄은 수출입 거래를 가장한 사기죄고 그 뒤에 거는 분식회계를 통한 사기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태양이 달라서 그냥 포괄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각각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7번을 보시게 되면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제공했는데 제1범죄 행위가 있고 밑에 제2범죄 행위가 있죠. 근데 제1범죄 행위와 제2범죄 사이에 가운데 압수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럼 압수가 되었을 때는 고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밑에 나오지. 범위 갱신이 있기 때문에 단일한 범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1범죄 행위 고의와 제2범죄 행위 고의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가 되어서 경합범 처리가 됩니다. 8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1범죄 행위가 있고 밑에 제2범죄 행위가 있는데 가운데 기소 중지가 되는 바람에 그 제1범죄 행위 고의와 제2범죄 고의는 분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합범 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하고 8번은 유사하기 때문에 묶어버릴게요. 자, 9번 가볼게요.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금품을 취득할 그 마음을 먹고 했다가 미수에 그치고 말았죠. 그쵸? 근데 가운데 보니까 마음이 약해졌대요. 세모 쳐볼게요. 그리고 미수가 되고 결국 취득하려 했다는 거죠. 그쵸? 그쵸? 결국 이 마음이 약해졌다는 부분 그 앞에 있는 미수와 마음이 약해지고 나서 미수가 되고 취득이 된 사이에서의 고의는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고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고의가 달라졌다. 범위 갱신이 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겠네요. 세 가지. 요 세 가지는 뭐다? 압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범죄, 2범죄의 고의가 달라지고 기소 중지된 것을 기점으로 해서 1범죄 행위, 2범죄 행위 고의가 달라지고 마음이 약해졌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미수와 뒤에 기수가 달라진다. 그래서 경합범 처리가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첫 번째 히로뽕하고 두 번째 히로뽕 사이에 좀 갭이 있죠. 9개월 세모 치시고 장소도 다르대요. 세모 치시고. 그랬을 때는 포괄일지 요건을 못 갖춰왔기 때문에 경합범 처리가 됩니다. 자, 11번에 반제품, 그 다음에 완제품 나와 있죠. 밑에 충남 나와 있고 밑에 서울 나와 있죠. 그런데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1년 9개월이래요. 파란색으로 세모 쳐보시면 너무 멀죠. 거리가 너무 멀어요.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괄일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합범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12번도 77년도잖아요. 밑에 82년도고요. 한 4, 5년 갭이 있잖아요. 장소도 달라요. 그랬을 때 4년 5개월 뒤에 있을 때에 서울에서의 무면 행위와는 뭐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경합범 처리가 됩니다. 자, 13번 호별 방문죄라고 하는 것은 가구들마다 방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호별 방문죄 포괄일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속성이 없다면, 시간적 근접성이 없다면 그때는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경합범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갑의 집을 방문한 것이 있고 을과 병의 집을 방문한 것이 있고 정의 집을 방문한 것이 있는데 가운데에 3, 4개월 갭이 있고 6, 7개월 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연속적으로 방문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각각 경합범 처리가 된다. 자, 집합범위입니다.
자, 집합범도 포괄일제 한 종류죠. 그래서 그 예를 보시게 되면 영업범, 직업범, 상습범이 있습니다. 자, 판례 볼게요. 자, 상습성을 반복하여 저질렀을 때는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제가 됩니다. 자, 밑에 상습성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속성이 아닙니다. 행위자죠. 행위자 속성이죠. 그래서 도박하는 그 아줌마가 또 왔어요. 또 와서 또 도박을 해요. 그래서 그 아줌마가 또 도박을 하기 때문에 상습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든 아니든 그 행위를 반복해서 하게 되면 상습범이 되는 겁니다. 상습성이 발현되었을 때에는 미약자라 할지라도 상습성이 발현되면 상습범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빨간색을 들어보세요. 무면허 의료행위 동그라미. 자, 그 밑에 2번도 무면허 의료행위 동그라미. 그 밑에 3번에 무면허 의료행위 전부 다 뭐예요? 집합범이죠. 집합범으로서 포괄일지가 된다는 판례들입니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다. 약을 팔지 말아야죠. 팔았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죄 포괄일죄입니다. 무허가 유료 직업 소개 행위도 마찬가지고요. 무등록 건설업 영업 행위도 집합범으로서 포괄일죄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바로 집합범 얘기죠. 자, 7번 가보시게 되면 상습사기죄 나와 있는데요. 그 사기 행위 습격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동종일 것을 요하지 않죠. 그렇죠? 이종도 가능하다. 됐습니다. 수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습격은. 그래서 동종의 수법뿐만 아니라 이종의 수법까지도 사기 행위 습격이 인정된다면 상습사기가 되는 거죠. 자, 밑에 1번 영업범 얘기 쭉 나와 있는데요. 자, 밑에 사기 범행은 동종 행위를 반복한 것이라 되었다 할지라도 사기 범행은 영업범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절도와 강도는 유형이 달리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절도도 하고 어떤 경우도 강도도 했는데 두 가지를 포괄하는 상습범은 없어요. 경합범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는 경합범이 된다. 자, 다음. 자, 3번 판례는 강론할 때 하는데 자, 두 번째 줄 끝에 가보면 강도상해, 강도강간 등의 죄에 대해서는 상습범 처벌장이 없다고 나와 있죠. 여기서 강도죄 세무 쳐보시고 강간 세무 쳐보시고 상해 세무 쳐보세요. 이 강도죄는 재산죄죠. 그 다음에 강간하고 상해는 비재산죄예요. 행위 유형이 달라요. 그래서 특수 강도를 한 자가 나중에 강간이나 상해를 했다 할지라도 포괄일지가 안 돼요. 행위 유형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경합범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밑에도 흉기를 휴대하여 폭력하는 것과 흉기를 휴대하지 않은 폭력행위는 이죠. 행위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양자는 포괄일지 관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됐고 자, 마지막으로 처리 가볼게요. 첫 번째 실제법적 효과. 자, 포괄일죄는 실제법상 하나의 죄이기 때문에 하나의 형벌 법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구속요건을 달리하는 행위가 포괄일죄가 되었을 때는 가장 중한 죄의 포괄일죄만 됩니다. 자, 판례 볼게요. 단순일죄, 야주절 있고 상습범으로 행해졌잖아요. 그럼 보세요. 단순절도, 야주절 있고 상습범이 있는데 그러면 상습절도, 상습야주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단순절도하고 야주절하고 형량을 비교해보면 어떤 죄가 더 무겁나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야주절이 더 무겁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따 판례 가볼게요. 직계존속을 폭행하고 그 다음에 상해를 가하였고 근데 이 모든 것이 폭력습격의 발현으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상습적으로 행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습적인 포괄일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한 죄로 처벌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은 폭행죄가 무겁습니까? 상해죄가 무겁습니까? 상해죄가 무겁잖아요. 상해죄가 더 무겁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폭행죄를 상해죄 흡수시켜서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상습전속 상해죄가 되는 것이에요. 됐죠? 그래서 자, 첫 번째 판례에서는 야주절이 되는 것이니까 단순절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폭행죄는 상습적이 흡수가 되니까 폭행은 빠진다는 것입니다. 자, 밑에 판례 볼게요. 자, 특수절도가 있고 특수절도 미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야주절이 있고요. 절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습적으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포괄죄가 될 것 같은데 자, 특수절도 미수, 야주절, 절도 4개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한가요?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특수절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습 특수절도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밑에. 자, 상습절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자가 자동차 불법 사용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상습절도가 무겁습니까? 자동차 불법 사용이 무겁습니까? 아, 절도가 무겁잖아요, 절도가. 절도가 무겁잖아요. 절도는 6년 이하 징역이고 자동차 불법 사용은 3년 이하 징역인데 그래서 가장 무거운 죄가 뭐라고요? 상습절도가 더 무겁죠. 무겁기 때문에 이 죄에 자동차 불법 사용죄가 흡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상습절도죄에 포괄죄가 되는 거죠. 다음. 자, 상습 강도죄가 있고요. 상습 강도죄가 있고 강도 예비죄가 있어요. 여러분 강도가 무거워요? 강도 예비가 무거워요? 강도가 무겁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어떻게 됩니까? 상습 강도죄 빨간색으로 상습 강도죄 포괄일죄가 되는 거죠. 됐죠? 자, 효과 봅니다. 소송법적 효과. 포괄일죄는 소송법적으로도 일죄이기 때문에 포괄일죄 일부에 대해서 기소가 있다고 하면 또는 일부에 대해서 기판력이 발생한다면 그 전부에 대해서 미칩니다. 따라서 이미 기판력이 발생한 포괄일죄 일부에 대해서 기소가 되었을 때는 무슨 판결 때린다? 전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면책 판결 때립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노트 한번 펴볼게요. 노트 85페이지 펴볼게요. 자, 2번 판례부터 먼저 볼게요. 2번 판례부터. 자, 이것이 서울 지역입니다. 서울 지역. 서울 지역인데 사기꾼 A가 이제 사기꾼이에요. 사기를 치르고 다닌 사람입니다. 저 강북 가가지고 여기서 사기쳤고요. 1월 1일 날 사기쳤어요. 그 다음에 저 밑에 내려와서 1월 한 10일경 돼서 또 한번 사기쳤고요. 강남으로 내려와서 또 한번 사기쳤고요. 그것이 한 1월 20일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영등포 쪽으로 와가지고 또 사기 한번 치고요. 이것은 2월 1일 날 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 4개까지만 해볼까요? 그래서 나중에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체포가 되었다 이거예요. 됐죠? 자, 자기가 처음부터 뭐 경찰한테 이실 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느 지역에다가 가서 사기를 몇 번 쳤다는 걸 다 얘기합니까? 얘기 안 하지? 수사 과정에서 하나씩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자, 첫 번째 이제 사기가 발각되었고 발각되었어요. 자, 이 4가지는 전부 다 상습적으로 행해졌죠. 그쵸? 뭐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도 있고 범위가 동일하고 뭐 등등등등 포괄일죄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데 자, 일단 경찰이 밝히는 것은 1월 1일, 1월 10일, 1월 20일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놈이 사기를 했구나. 상습성이 인정되는구나. 그래서 요 세 가지 사기에 대해서 포괄일죄로 이렇게 기소를 했어요. 기소를 했고 아직까지 2월 1일 날 한 것은 이것도 포괄일죄가 되는 건데 이것은 아직까지 발견 못했습니다. 발견 못했고 이걸 뺀 상태에서 나머지 3가지 하나, 둘, 3가지에 대해서 포괄일죄로 이렇게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재판이 확정 판결 나왔습니다. 사기죄로 확정 판결 나왔습니다. 그러면 방금 기본서에서 보았듯이 자 뭐라고 돼 있어요? 포괄일죄 일부에 대한 공소의 제기 효력과 기판력은 그 전부에 미친다 그랬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 하나 둘 셋 원래는 4개인데 그쵸? 4개인데 자 이 전부에 대해서 그 기판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판결 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 행해졌던 이 모든 범죄에 대해서 뭐한다? 기판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검찰이 판결 시점 되고 난 이후에 2월 1일자가 한 것이 A라는 놈이었구나. 이거 다시 기소해야지. 이렇게 기소한다 하더라도 이 죄는 확정 판결 나기 시점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 죄까지 뭐한다? 기판력이 미친다는 것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2월 1일자 부분에 대해서 기소했다 할지라도 판결 효력이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무슨 판결 때린다? 이 죄에 대해서 면책 판결 때린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하나, 둘, 셋, 4가지는 전부 다 포괄일죄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추가 기소했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서 기판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면책 판결 때린다 이런 말이죠. 근데 만약에요.
이 확정 판결이 3월 1일 날 났다고 한번 해봐요. 근데 저쪽에 저 마포 쪽에 가서 사기를 한번 저지른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4월 1일 날 저지른 것이었다. 이 4월 1일 날 사기친 것은 확정 판결이 난 이후 시점에서 사기친 거예요. 이후 시점에서 발견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기판력이 미치지 않잖아요. 기판력은 3월 1일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까지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4월 1일자 사기죄에 대해서 뭐한다? 별도로 기소를 해서 별도로 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교재에 와보시면 포괄일죄 1죄 일부에 대한 기판력은 전체에 대해서 미친다. 따라서 이미 기판력이 발생한 그 이전에 대해서까지 판결 효력이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기소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면소 판결 사유가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됐죠?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맨 밑에 나와 있죠.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 일부에 대해서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해서 무슨 판결 때린다? 빨간색으로 면소 판결 때린다는 것입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죠. 포괄일죄 관계 일부에 대한 죄에 대해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을 때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 뭐한다? 면소 판결 때린다. 이런 말이죠. 됐죠? 출제 잘 돼요. 자, 한번 올라가 볼게요. 단순 사기로 기소된 사건 여기다 별표 한번 쳐보시고요. 자, 밑에 볼게요. 자, 상습적으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일부 죄 중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서까지 기판력이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무슨 판결 때린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소가 되었다고 하면 면소 판결 때린다. 이해되시겠죠? 면소 동그라미 치시고. 자, 다만 면소 판결 때리려고 한다고 하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뭐한다? 상습범으로 기소가 되었을 때를 전제조건으로 단다. 이런 말이죠. 여기까지 끊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노트 펴보시게 되면 자, 1월 1일, 1월 10일, 1월 20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상습범으로 이 세 가지가 상습범으로 기소가 됐던 사건이에요. 상습범으로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확정 판결 나왔을 때 그 확정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까지 모두 다 뭐한다? 기판력 효력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단순 사기로 기소가 되면 안 돼요. 이 세 가지가 상습 사기로 기소가 되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와보시게 되면 자, 그 전에 판결에 대해서 면소 판결이 나오려고 하면 그 일부의제, 이 일부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했을 때 이 일부의제라고 하는 것은 이 일부의제가 뭐한다? 일부의제가 상습범으로 기소가 되어야지 나머지에 대해서 면소 판결 차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부가 상습범 기소가 아니라 밑에 나와 있죠. 상습범이 아닌 단순 사기, 즉 기본 구성 요건으로 기소가 되는데 그치는 데 되었다면 그 기판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전까지는 뭐한다? 미치지가 않는다. 이런 말이죠. 됐어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답은 98년도 3월 6일 날 인천지법에서 사기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때 사기죄로 기소가 된 것이 단순 사기로 기소가 된 거예요. 상습 사기가 아니라 단순 사기로 기소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판결로지고 가보면 중간에 보면 기본 구성 요건으로 기소가 되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확정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판결 나기 이전에 96년부터 12월부터 98년도까지 ABC 등으로부터 합계 1억 원 장당의 금원을 편취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피해자가 여러 명이니까 그렇죠? 상습범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기소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판결 효력이 미칩니까? 판결 효력이 안 미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뭐다? 판결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판결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거예요. 않는 거기 때문에 또다시 검소 제기가 있었다면 이 부분은 무슨 판결을 한다? 유죄 판결을 때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취지입니다. 근데 이 사실관계보다는 이 판결 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판결 노지를 꼭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판례 한번 가볼게요. 자, 이 판례는 그 밑에 판례가 중요한데 이 밑에 판례가 별표거든요.
유별나가 유별표인데 요 판례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무단 이탈 사건을 좀 기억을 해 두셔야만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자, 무순시 청소년과 공익근무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갑은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3일 동안,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 동안 무단 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동안에 걸쳐서 복무를 이탈하였고 결국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다. 어떤 재판을 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요. 요걸 먼저 보기 전에 그 밑에 걸 먼저 볼게요. 자, 한편 이 친구는요. 그 전에도 또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8년부터 12월 달부터 12월 언제까지 4일 동안,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또 4일 동안 총 8일간에 걸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또 역시 복무를 이탈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5월 16일 날 확정되었죠.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언제죠? 2008년 12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죠. 그러니까 요것이 12월 9일이고 여기가 12월 10일이라고 하면 요 기간 동안 며칠이래요? 4일. 그쵸? 그 다음에 12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며칠이래요? 4일. 그럼 이걸 합하면 며칠이에요? 이걸 합하면 8일이죠. 8일. 8일이다. 8일이면 뭐라 그랬어요? 8일이면 그 밑에 나와있죠. 병역법 89조 2에 가보면 공익근무 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잖아요. 8일 동안 출근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3년 이하 병역법 위반으로서 3년 이하의 징역이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이 되려면 병역법 위반죄를 처벌하려면 반드시 8일 이상을 무단 결간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요 사건으로 기소가 되었죠? 요 사건 두 가지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기소가 되어서 언제지? 2009년도 5월 16일 날. 2009년도 5월 16일 날 이것이 병역법 위반죄로 확정된 거죠. 재판이 확정되었다. 병역법 위반으로 확정이 된 거예요. 확정이 되어서 지금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거예요. 됐죠? 자, 근데 그 첫 번째 줄 2009년도 1월 달부터 15일까지, 그러니까 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 시점에서 여기까지 며칠 동안 3일 동안 무단 결건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한번 무단 결건했어요. 그리고 또 판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9월 21일하고 9월 23일부터죠. 이 시점이죠. 이 시점에서 3일 동안 또 무단 결건한 적이 있고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 동안 또 무단 결건을 했어요. 그래서 검찰이 요 3일짜리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3일짜리 하고 이틀짜리, 그러면 합치면 얼마입니까? 3 플러스 3 플러스 2니까 8일이죠. 8일로 해서 이걸 플러스 시켜서 8일 총 8일 해서 이렇게 기소했어요. 기소했을 때 이 재판부는 여기서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여기서 어떤 재판을 할까요? 면소 판결하겠습니까? 유죄 판결하겠습니까? 응? 면소 판결하겠습니까? 유죄 판결하겠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것이 상습범으로 기소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기소가 되어서 유죄 판결 나왔다고 했을 때 판결 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까지는 전부 다 뭐한다? 기판등이 미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자, 요
4일짜리가 포괄일제가 되어서 8일간의 요건을 충족했고 기소가 되어서 여기서 재판이 확정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판결이 확정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기판력이 미친다. 그 이전까지 전부 다 미친다. 기판력이. 그러면 요 3일짜리에도 기판력이 미칠 것이고 그 전에 있었던 4일짜리에 대해서 기판력이 미칠 것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쵸? 그러면 자, 요 3일짜리에 대해서 나중에 검사가 추가 기록으로 기소했었잖아요. 그럼 이 3일짜리는 무슨 판결 될 것 같아요? 이 법원에서 요 3일짜리, 이틀짜리, 총 8일짜리를 기소해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법원에서는 이 판결이 확정되기 시점 그 이전 3일짜리에 대해서 무슨 판결 때립니까? 기판력이 미치니까 이건 뭐 한다? 면소 판결 때린다. 면소 판결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나머지 요 3일하고 이틀은 무슨 판결 때릴 것 같아요? 판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3일짜리, 이틀짜리에 대해서 기판력이 미칩니까? 기판력이 안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무슨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 밑에 여기 병역법 89조 제2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이 나와야 돼. 8일 이상 복무기간이 나와야지 병역법 위반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5일밖에 안 됐잖아요. 5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8일을 못 갖췄죠. 그쵸? 8일을 못 갖췄기 때문에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범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뭐 한다? 그럼 무죄 판결 사유가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판결이 확정되고 난 그 이전 시점에 대해서는 뭐 한다? 면소 판결 사유가 되는 것이고 그 이후 사유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지만 여기서 8일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8일 요건을 못 갖췄고 5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병역법상의 범죄가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무죄 판결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판례 2번 가볼까요? 판례 1번부터 먼저 볼까요? 8일을 충족해야 되는 것인데 자, 계속적 간헐적으로 통상 8일 이상의 복무요건 중간에 동종이죠. 동종의 죄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잖아요. 전부 다 병역법 위반죄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동종이지. 동종의 죄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을 때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앞에 죄와 뒤에 죄가 분리가 되는 거지. 그쵸? 자, 앞에 부분은 면소 판결, 뒤에 부분은 또다시 추가 기소해서 유죄 판결 때려야 한다. 유죄 판결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 판결 되는 것이고 요건을 갖추었다면 여기서 유죄 판결 나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 거와 뒤에 거가 분리가 된다. 동종의 죄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을 때는 그 판결 전후가 분리된다. 빨간색 분리에다가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그래서 외우세요. 자, 동종일 때에는 분리가 된다. 그 밑에 자, 1년의 사기범행 중간에 동종이지, 동종. 그 밑에도 동종이지, 동일한 습벽이니까 동종이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는 마지막에 분리 동그라미, 그 밑에 분단 동그라미.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분리에다가 색깔 칠하세요. 됐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가 보시면 이제 하던 거 마저 해야 되겠죠? 공익근무요원 나와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게 되면 동종의 이 유죄 판결을 받아서 5월 16일 날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확정 판결 전에 범한 그 3일짜리, 그쵸? 이 부분이죠? 3일짜리에 대해서 기판력이 미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때는 면소 판결 때린다. 그러나 나머지 사실, 그 뭐지? 확정 판결 후의 사실입니다. 확정 판결 후. 이건 뭐다? 확정 판결 후의 사실인 5일짜리에 대해서는 8일을 못 갖췄기 때문에 뭐한다? 무죄 판결 때린다는 것이. 됐죠? 2번보다는 1번이 더 중요한 거예요. 1번이 더 중요하다. 동종일 때는 분리가 된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됐고. 근데 만약에 다른 종류일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동종이 아니라 다른 종류일 죄일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때는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분리 밑줄 보시고 X. 됐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노트를 다시 한번 펴볼게요.
자, 2번 보세요. 자, A라는 친구가 여기서 절도를 하고 강간을 하고 절도를 했어요. 그러면 검찰이 기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절도는 상습성 발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도는 뭐한다? 포괄일죄로 기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 강간한 것은 뭐하다? 강간한 것은 따로 재판한다. 따로 재판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강간죄에 대해서 먼저 기소가 이루어졌고 강간죄에 대해서 확정 판결 나왔다 할지라도 이 강간죄가 강간죄 저지르기 전에 행해졌던 이 절도와 강간에 행해졌던 그 절도 후의 절도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요 강간만 쏙 빼고 앞에 절도 3개, 뒤에 절도 1개를 포괄해서 그냥 기소해버리고서 재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에 2종 완전히 다른 종류에 해당하는 형태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이 판결 확정이 앞에 절도와 뒤의 절도를 분리시키지 않는다. 여전히 포괄일죄 성질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 기소했다 할지라도 재판부는 포괄일죄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와보시게 되면 다른 종류일 때는 분리가 된다고 하면 틀립니다. 분리가 되지 않고 판결 확정 후 최종 범죄 행위 시에 완성된다. 그러니까 노트를 다시 한번 펴보시게 되면 강간 그 이후에 했던 이 4번째 절도 있죠. 4번째 절도 행위 때 뭐한다? 포괄일죄가 이 4번째 절도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